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셨네요. 네, 선서에 앞서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거제시 감사실장 김호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이 진정서 처리 현황인데요. 14번. 이게 지금 이제 뭐 훈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진정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그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게 뭐죠?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 내용에 따라서는 뭐 징계도 가능하지만 여기 현재 지금 상태에서 제일 크게 조치 내용상 신분상 조치는 훈계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게 이제 2024년 1월 3일자 네, 맞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앵카 조직 선정 평가 점수에 대한 조사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저희들이 요 뭐 그 도장포 건역 관련 이제 어촌 신활력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앵커 조직 선정 관련입니다. 예. 이 선정 관련인데 저 계약을 하면서 앵커 조직을 하면서 그 어촌 신활력 정진상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이 이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요 1차 선정 공고 관련해 가지고 저 평가에서 정량 평가 항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자가 점수 배점이 있어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 담당 그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버리고 요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요 담당자는 선정 취소하고 난 다음에 담당자를 분개 처분을 했고 내용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제안서 평가 내용 중에서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정성평가 만점이 70점입니다. 그 70점 중에서 85% 이상 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85% 이상이 들락하면은 점수가 59.5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5개 업체가 제안서 평가를 했는데 59.5점 이상 받은 업체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탈락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선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담당자는 훈계를 먹고 선정업체는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네. 맞습니다. 141페이지.
상급 기관 결과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총 59건을 우리가 이제 지적을 받았네, 그죠? 경상남도 도감사. 도감사에서.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제일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처분 요구 사항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시연님 여러분께 또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혹시 이 질문 중에서도 도감사위원회 적발 사항은 신문상 조치하고 그 행정상 조치 두 군데 저희들한 그 조치를 갖다가 대회가 감사실로 처분 요구가 2개가 접수가 됩니다. 그 행정상 조치하고 신문상 조치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징계, 신문상 조치가 가능하겠죠. 문책 관련을 저희들이 하고 행정상 조치는 통보, 시정, 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치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관부서에서 시행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요 행정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모자라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드리고 요 신분상 조치 중에 제일 요 세게 받은 경우에는 지금 중징계 상이 하나 올라가 가지고 예, 정직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예. 이거는 뭐 개인 신분상 관계가 있어 그거는 몇 번이죠? 요 번호로 따지면 33번입니다. 33번이면은 군부대 이전. 예. 근데 이게 그 인사위원회 중징계 사항이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그 징계 사항은 시에서 안 하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예. 그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중징계 사항이 처분이 되었지만은 이게 그 개인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재판의 항소 같은 개념으로 도 소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또는 예. 감사위원회도 있고 소청위원회도 있는데 도 소청위원회 소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징계 취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뭐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담당 과가 도시계획과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5급 이상의 한 분이 아까 말씀대로 페널티를 받았는데 예, 그럼 과장이 5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과장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담당자하고 담당대장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3명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부당하다고 경상남도에 그 소청위원회. 소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기각이 아니고 엉키기 제- 말하는 죄가 없다. 예, 징계 죄가 취소가 없다. 되는 바로 취소가 됐다. 재판으로 말하면 무죄를 받았다.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많이 억울하겠네요. 지금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제가 이거는 감사위원회 의견하고 또 네. 소청위원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징계를 때리고 나중에 소청위원회에서는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요 감사위원회 의견하고 소청위원회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군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크게 2가지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나는 그 감사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 계약 관계, 즉 이제 계약을 바꾸면서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한쪽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계약으로 보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 계약을 그대로 이전해 주냐 한 게. 두 번에는 이 계약 관계를 떠나 가지고 그 시의 재정 손실이 806억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청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관계는 신규 계약이 아니고 당사자만 변경이 됐을 뿐이지 변경 계약에 가깝고, 두 번째는 요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게 시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의결을 안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이후에 8월 달에 시의 의결을 받았고, 그리고 그 806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은 그 도감사위원회에서는 그제 시에 있는 고연에 있는 그 택지 아파트 분양할 때 대지를 기준으로 했고, 그때 806억을 손해를 봤는데 요 저희들이 볼 때는 소청위원회에서 볼 때는 저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5억을 이익을 봤다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806억이 손해가 아니고 5억 원에 대해서 이익을 봤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소멸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징계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 지방공무법에 따라 가지고 재징계 의결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 요구권자는 거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몇 년 전 사건입니까? 이게 오래 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 과장과 현 팀장과 현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건 아니겠네요. 아니죠. 그 예. 앞에 예. 행위를 했던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 예.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현재 있는 분들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59건 중에서 포함이 안 되는 과도 있지만 예. 예, 대부분 좀 많은 과들이 포함이 되네, 그죠? 이 징계에. 징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징계가 아니고 그 예. 종합감사에 이제 네, 맞습니다. 걸린 게. 예. 그래도 어쨌든 뭐 59건이면은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물론 뭐 경중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이게 비슷합니까? 건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또 징계가 많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뭐 소청위원회에서 좀 뭐 무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취소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느 시군이 잘한다 못한다를 갖다 떠나서 좀 판단하기 곤란하지만은 다른 시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뒤에는 자체 감사, 뭐 수양동, 뭐 능포동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했는 내용을 맞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고 희망복지재단도 그렇고 지금 다른 뭐 이름도 그렇고 이거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겠다고 보고 동부도 있고 149페이지 이게 이제 조금 제가 눈여겨봤어요. 2024년 공직 유관단체 공정 채용 정기 전수조사를 했는데 149페이지입니다. 예. 6월 10일부터 한 5일 정도 했네,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거제해양개발공사 예. 임용 자격 기준과 달리 채용 공고를 했다. 그다음에 채용 심사 비용 부당 금지 위반을 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예술재단 뭐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절하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미준수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자책 감사를 했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죠? 당연합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뭐 신부상 조치도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개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각 과나 우리 면이나 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같은 쉽게 얘기해서 뭐 행정 우리 집행부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수감 기관이잖아요, 이게 밑에.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여기서 관광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아마 이거 어마어마하게 뭐 어떤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것만 지금 보셨는데 보니까 예. 뭐 축제성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예술재단과 관광공사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행위들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 그 예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 개발공사라든가 뭐 위탁 사업비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전출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개발공사하고 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할 수 있다. 그들만의 리그. 왜? 뭐 유일하게 예.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우리 감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감사실에서 감사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 사람들을 뭐 어떤 이런 걸 뭐 발견하고 캐내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우리 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요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긴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또 평가 담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관광공사다 문화예술재단이다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참 이 예산을 갖다가 뭐 마음대로 뭐라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간섭을 많이 못 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나 요 공사가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행부, 우리 각 관나 그다음에 뭐 면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우리 뭐 같은 부분이라면 요거는 어찌 보면 또 한 달이 건너가 돼 버리니까 네, 어떤 그런 그 감사 기능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잖아요. 이게.
감사실에서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처분 요구는 할 수 할수 있는데 있습니까? 처분 재량 행위는 또 해나 뭐 그러니까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참 요 부분은 어떻게 좀 물론 잘 하고 잘 되자고 예, 하는 예. 거니까 그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0 뭐 몇십 명. 예.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은 이 군단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제가 어제도 뭐 조금 늦게까지 이 자료를 좀 보고 했는데도 감사실은 뭐 제일 급한 게 어쨌든 이런 뭐 감사했는 내용들, 조치 결과, 그다음에 뭐 개선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지는지 또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처분이행 실태 감사라고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어쨌든 고생을 계속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 몇 가지 아마 좀 이슈화되는 거를 지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종합감사 우리 직원들이 매년 해오던 업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어느 부서든 예. 뭐 국업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 해오던 일인데 감사 지적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뭐 답변도 하나 뭐 제가 알기로는 전 실장님이나 전 담당관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답변도 아마 담당 공무원이 전례답석적으로 일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지침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잘 안 본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도감사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 감사 받을 때도 조금 수감 자세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사위원회에서 잡은 것도 심지어 처분 요구를 한 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처분 요구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잡지 않아야 될 것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까 나중에 잡지 한번 말아야 될 것도 예, 더 감사해서는 잡는다. 예, 그런 경우에 아까 뭐 제가 단적인 예가 하나 설명을 그런 부분은 빼고 예, 어쨌든 우리가 해오던 업무고 어쨌든 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30년, 40년 가까이 한 경력자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우리 예. 직원분들이 그러면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해요. 그럼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정교육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직원들 청년 교육까지부터 다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도 이거는 징계가 약겠어요. 그러면 안 지키는 건지 교육을 해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는 건지 그러면 뭐 이거 어쨌든 이게 또 보통 뭐 주의나 뭐 이렇게 경고나 뭐 통보 현지 조치 이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건지 그래서 예. 그게 지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작년 거도 보면 계속 지적 당했던 걸 또 여기 2025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지 이거 뭐 이 정도는 뭐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 업무 지침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볼 때 조금 애매하면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감사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근데 애매하면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바쁘고 이러면 그 컨설팅을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이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권 해석 분야가 같은 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근데 나중에 감사 볼 때는 이제 뭐 감사관들은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가지고 일을 갖다 감사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 감사실에는 다음에 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럼 지금 계속 이거는 뭐 도감사위원회에서 또 잡았다 해가지고 지금 네. 저 오늘부터 해가지고 정부 합동감사가 경남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내가 이 도감사뿐만 아닌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갖고 자체 감사를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 우리도 검토해갖고 이게 문제점을 찾아내잖아요. 예, 예. 그럼 찾아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이렇게 뭔가의 교육이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뭐 교육은 필수로 안 따라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교육하고 다 하는데도 또 해도 또 걸리고 또 해도 또 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걸리니까 제가 조금 물어보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뭐 계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이 제가 뭐 안 걸린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는 뭘 주문하고 싶은지냐면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의 교육을 좀 더 좀 타이트하게 좀 뭔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징계 부분도 조금 뭐 한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계속 반복적으로 또 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서도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부서에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감사실은 교육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걸리면 교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교육을 환일증을 시키든지 이제 그 감사에 걸린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뭡니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뭔가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재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뭐 아까 그 문책 기준을 좀 올린다든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뭔가 우리 감사실에서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사 이거 우리 발주해갖고 절감에 가고 절감률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용역을 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 금액을 용역을 통해서 얼마가 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0% 이상 까이죠. 금액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다 저희 기준율은 87.745%라 해가지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계약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 하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절감을 아닙니다. 이거는 저 설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절감을 하고 이 절감액을 다시 그 퍼센테이지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면 일상 감사하고 예. 계약 심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 예, 계약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뭘 합니까? 절감액에 따라 가지고 예.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럼 원가 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재경비 요율 적용 적정성 여부 뭐 표준 샘플 적용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거 다 따져서 맞습니다. 이거를 절감을 만든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공사 금액이잖아요. 우리 용역을 통해 갖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감사실에서 적정성 검사를 해서 해갖고 이 금액이 탁 나왔으면 이제 그 금액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표준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계로 탁 능가하면 그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 낙찰률은 예전에는 뭐 낙찰률이 없을 때는 최저 낙찰률이 없을 때는 50%도 뭐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최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저 낙찰률을 적용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낙찰률을 정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도급이 또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부실로 가는 공사가 되잖아요. 하도는 그래서 나는 예, 이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하도는 우리 지금 뭐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지금 절감률까지 해서 이 공사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겠다 하고 딱 정해 갖고 절감을 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설계 부분에 대한 예.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계약하면서 예, 예. 10%, 예. 또 하도하면서 한 10%에서 15%. 하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래서 있고. 우리 예. 이 강급 공사들 보면 조그만 해서 물 새고 부실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 앞전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감사실에서도 뭐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낙찰률을 임의로 그게 조정하는 뭐 거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아닙니다. 저 입찰 관련해 가지고는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거는 행안부에서 조정이 돼가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낙찰률을 갖다가 지금 저 시행 방침받아가 정하고 있습니다. 예, 2,200만 원 이하는 뭐 몇 프로, 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정도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 아까 우리가 뭘 만들라라고 할 때의 용역을 통해서 이 금액이 얼마에 나왔을 건데 그게 우리 이제 감사실에서 뭔가 설계하고 이런 걸 확인해서 절감률 시키면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1인 수의계약이 그 정도로 가능하려면 해외가에서 시행령 방침받아갖고 낙찰률을 다시 적용해요. 애길가에 한번 그거를 질의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 도감사 받은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는 뭔가 이걸 받으면 그냥 행정가로 그냥 이런 게 왔다라고 전달만 하지 뭔가 대체하는 거는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 조치나 문책 같은 거 징계- 저희 직접 하고 징계까지는 행정상 조치가 나중에 시정 통보 예를 들어서 그 상호 계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소관 부서에서 시장인 방침을 받아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도감사에서 지적을 했다 해서 그 가가 아니면 그 업무가 100%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예, 재심의 요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징계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그래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 어쨌든 조정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란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그 137페이지 그 우리 통장 임명 당시에 제출 자료 및 자격에 대해 뭐 확인 요구 여기에 이제 조치 내용이 있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통장 예예예. 제일 위에 거만. 네네 우리가 그 뭐야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통장에 임명될 때 우리 마지막 노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통장 임명에 제가 지금 행정과 수관이라 몇 살인지 그렇기는 한데 나이에 대한 그 제한은 없습니까? 80 넘어도 됩니까? 85살 넘어도 되고 이거 좀 너무 그렇는데 80 넘은 사람들이 있다고. 네 이거 한번 민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37페이지 우리 교통진흥형 그 교통 시스템 용역 사업 관련해서 이거 그럼 이 정확하게 절차와 결과가 문제 없다고 판단이 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까? 137페이지. 예. 맨 밑에. 그 입찰에 대한 문제인데 요 내용상 제가 요 읽어 보면은 유지 관리 용역 사업 관련 입찰 문제인데 네네. 요 진정 내용이 그 계획서상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조사 요구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입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약서상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그 입찰 문제. 예, 입찰 문제 및 계약서상의 관련 업체가 입찰 정상적으로 문제 근무 중인 및 조사 계약서- 요구인데 아니, 왜냐면 입찰 절차는 아시다시피 전산으로 대부분 다 합니다.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조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요 말씀하신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지 여부는 조사할 때 해당 업체를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예. 아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까? 안 그러면 기습해서 갔습니까? 그건 제가 요 아, 영상으로는 알 교통과니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교통과에 한번 물어보면 왜냐면 네. 이거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서 한번 해봤고 뭐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그 140페이지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 감사하고 틀리기는 한데 우리 그 지방 농촌 지도사 신현용 팀장님 예. 요 상을 받으셨네. 청년 공무원상은 매년 1회 합니다. 네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을 제가 토요일도 만났고 일요일도 만났고 밤 늦은 시간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이 팀장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손님을 데리고도 가고 여러 번 이래 우연히 갔는데 혼자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대상을 받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건설공사 관리 실태 해갖고 특정감사 이행 실태 감사 해갖고 처분 요구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예, 특정감사 맞습니다. 예, 이행. 예. 그러면 이 밑에 종합감사에 보조금에 관한 이런 것들을 몇 개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2024년도과 23년도과고 분리를 해서 그런 겁니까? 요 내용상 읽어보시면은 요 네. 특정 감사는 대부분 다 내려오면은 보조금 특정 감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시거든요. 대부분 다. 또 왜냐면 예. 2024년도하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보조금 그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찾아가신 분이 있는데 예. 도감사에서 보조금에 문제는 있는데 그 제시에서 문제를 안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여러 몇 달을 그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도감사의 그 기준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분명히 서류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제시에서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가져갔는데 그 제시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도감사에서는 자기들의 그 영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억울한 상황을 봤었거든요. 전번에 2023년도 2023년도도 그랬고 2024년도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는 받아들이는데 그 제시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퇴직하신 감사실에서 이거를 별로 이렇게 감사에 문제를 안 두고 그 과에서도 이렇게 조금 말이 조금 틀리다 해갖고 조금 억울한 이런 걸 봤었는데 우리 경상남도 아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빡세게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이게 약간 공감이 안 가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뭐 지나간 거니까 뭐 실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 근무 성적 평정 업무 부당 처리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점수를 작게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요 전산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아 전산 입력을 내. 예. 그럼 이 전산 입력이 그 처리가 잘못된 게 건수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이게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들이 1,200명 중에서 1,300명 정도를 입력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다 수기 입력입니다. 아 수기 입력. 일일이 한 명, 뭐 예를 들어서 네. 70점 만점이면은 뭐 김 아무개 70점, 그 뭐 김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무개 69.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 1,200명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그 힘들겠다, 그지? 안 그럼 예. 밀렸습니까? 한 줄이 밀렸습니까? 아니 근데 몇 명이 좀 틀렸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지개 성마장 행정 처분에 따른 사후 관리 부적정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성마장인 것 같은데. 요 이분은 저 무지개 승마장 자체가 농지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농지 불법 전용입니다. 이건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요 사후 관리가 안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요 또 농지하고 산지하고 구분돼 있긴 산지도 마찬가지로 네네. 불법 전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정될 때까지 그러면 성마장이 그러면 그 잠시 중지가 되는 겁니까? 아마 뭐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그 143페이지에 42번. 우리 저번에 치유의 숲 해가고 엄청 기대해 갔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스카이워크 이거 쫙 처음부터 따라 돌면서 보니까 테크의 간격이 첫 해가지고 한 5분까지는 괜찮아요. 걷는데 한 5분이 지나면
테크 이렇게 위험 간격이 너무 커갖고 애기들은 쏙쏙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지적은 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 기초 콘크리트. 설계 용역 자체를 갖다가 공모를 안 했다는 영향 게 있고, 네네. 그 다음에는 그 기초 아까 말씀하신 하늘테크 그 기초 콘크리트 네네. 강도가 조금 모자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업체에 대해서 그죠? 그거에 나간 겁니까? 그럼 까에 나간 겁니까? 개인한테 저희들이 현재 나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면 57페이지 학교 용지 부담금 업무 부적정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저 설명을 드리려다가 네.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학교 용지 부담금은 저 아시다시피 뭐 아파트. 단독주택이나 예.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허가가 나가면은 그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적발 사항이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단독주택 용지는 그 준공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네. 반지천산이 될 때 지금 이걸 부과하는 건데 아직 준공허가도 안 나갔는데 지금 이거 적발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네네. 이게 과도하게 지금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안 한 이야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금액이 9억 7,600만 원 이야기인데 이거는 돈도 큰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용지는 상동 2지구하고 수양지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감독 업무 부적정했는데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그쪽 매미섬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 말하는? 예산이 없어갖고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 용역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챙겨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쫙 넘어가가지고 예. 우리가 저기 149페이지 보면은 그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임용 자격 기준과 그다음에 채용 심사 비용, 그다음에 그대시 문화예술재단, 그다음에 또 밑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미준수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 문화예술 요쪽에 사람 채용하고 나서 제가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따로 블라인드 채용을 했냐, 몇 대 몇이냐 이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잘했다더만 여기는 올라왔네. 장 2023년 겁니다. 이거는. 2023년. 예, 예. 2023년도 맞아. 2023년도, 2024년도 똑같이 예, 네, 예. 제가 요 이거 가이드라인 미준수 내용은 뭐냐면은 원래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는 최종 학교 소재진 안에 아마 이 공란 그 먹고 포기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요 적발상은 최종 학교 소재진 안을 갖다가 공고에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은 거예요, 실수는. 그럼 우리 해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 우리가 129명이 정원인데 127명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그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보태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임용 자격 기준과 달리 채용 공고를 내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과도하게 예를 네.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격 조건을 갖다가 걸어서 해야 되는데 자격 조건을 안 걸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나는 요 저기 해양 관광개발공사는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 그래서 어떤 기술직렬 사람을 같은 경우에는 예.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직렬별로 인사 규정을 갖다가 달리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네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수감 기간 장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양개발공사하고 그제시 문화예술재단인데 우리 건설공사 분할 계약 이런 부적정 이런 거 참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큰 기관 단체라서 그렇기는 한데 뭐 이렇게 큰 그 공사에 일을 하면서 등록 면허증 이런 소홀이나 그 다음에 그 공가 부정 사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래는 발생하면 안 되지. 예, 예. 예.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일어난다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참여는 우리가 어떤 오토바이하고 그런 거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론처럼 125cc 이상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네. 이건 하나는 산업계에서 등록을 하고 네. 지방세는 민원실에서 그러니까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 이혼화되면은 하는 일원화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뭐 일원화를 하려면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뭐 세무 쪽에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예. 등록 업무를 갖다가 또 뭐 이쪽은 아마 업무 분장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동마다 이렇게 다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등록만 하고 예. 지방세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보통. 번호판 들고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조치 사항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제가 넣을까요?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면동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데도 가지고 시행이 안 됩니까? 이 업무 분장 관계거든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아. 예. 그 이거 이게- 저기 그냥 한 번 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중 삼중 일이잖아요. 이거 안 걸릴 것도 그렇죠. 예. 또 사소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위험 근무 수당 이렇게 하고 요 소홀해하고 한 건이 올라 있는데 이런 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임금무수당 받는 곳은 환경사업 옛날에 지금 하수 운영가, 네네. 그 다음에 매립장 이런 부분에 이제 예,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발령이 나면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5일부로 하면 1월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놓치면은 바로 걸리는 예, 거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복지보조금 감사 이런 게 자활이나 학대 아동이나 아동 양육 시설을 매년 감사를 해요. 매년 감사를 하고 그리고 연수까지 시켜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부적정, 뭐 정산부조, 서류부조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특히 복지 분야는 우리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함께 돌봄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을 잘못 썼다는 내용이 아니고 네네. 보조금 정산을 갖다가 제대로 못했다는 내용. 그거 맞아요. 예, 예. 우리 매년 사회복지 부분에 예, 오면은 예. 이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이 자활은 단골이고 그 학대 피해도 마찬가지고 아동 양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돌봄도 마찬가지고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그 대해 보조금 이번에 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 보조금 또, 교육도 하는 대로 했습니다. 계속 이러니까. 근데 대부분 다 정산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갖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그 정산도 있습니다. 예. 일곱 그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또 했습니다.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도 같이. 그런 시간이 다 돼서 뭐 하는데 일단 어쨌든 예 들여다 보면은 지적 사항은 많은데 어쨌든 감사한다고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네, 이 감사의 역설입니다. 뭐냐면 일 열심히 하면 일을 많이 나누니까 감사에 자주 걸립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감사로 수백 명을 해고를 할 때 괜히 열심히 일했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힘드실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건수가 많은 부분도 이게 예년에는 한 36건, 37건이 됐는데 지금 59건까지 된 것도 당시 뭐 저 통영식 꿀빵 상권도 뭐 좀 연료가 돼 있다. 뭐 예. 어찌 보면 감정 섞인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정석원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종합감사가 좀 너무하더라 라는 평가까지 하는 걸 내가 뭐 들었었는데 아마 공무원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까 뭐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금액으로 해가지고 뭐 9억 빼보니까 그 저도 처음에 뭐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예. 예,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이래 봤더니 그거 빼고 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뭐 2,800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누가 회입을 합니까?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말했던 그다음 되는 겁니다. 예, 부과하고 그 2,800만 원입니다.
남는 거는 뭐 뭐 출장 공유재산 160만 관리 원. 부적정 뭐 150만 원 이런 예,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얘나 그 예, 대상자로부터 대상자 부과. 회입을 받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동감사에 공통적으로 그 지적이 되는 게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을 가지고 다 이렇게 회입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업체가 회입 조치하는 맞습니다. 겁니까? 업체가 내는 겁니다. 업체가. 근데 공통적으로 다 걸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게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은 설계서하고 시공을 다 사진 찍는 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예. 그런데 시공 설계서 항에는 일이 공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네. 실제 사진상에 누락이 되거나 예. 안 하거나 예. 증빙 자료가 없는 거는 다 해수 조치합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설계서 작성 정산 업무 소홀 이래 가지고 378만 4천 원 되어 있는데 보통 한 수행이- 8개, 9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한 개 업체가 아닙니다.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예. 그럼 면동에서도 공사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업체가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정산 서류를 업체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때 공종 공종별로 따라 예, 예, 사진을 다 맞습니다. 찍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그죠? 예. 2024년도에.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요즘 이 결과에 참 의구심이 드는 게 뭐 다른 그 특히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군단이 뭐 산청군이 1등급 나오고 어령군이 2등급 나오고 이래 되는데 뭐 사실은 어령군 이런 데는 뭐 군수님들이 뭐 연로가 되어 가지고 뭐 보궐선거도 많이 하고 이런 동네인데 이게 등급이 높은 거예요. 이게 등급이 왜 높은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지금 구속되고 수사받고 이러는 그 2024년도에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점이 되려면은 지금도 종합점수에 감점이 되려면은 징계가 발생해야 됩니다. 징계가 발생해야 돼요. 예. 징계 의결이 돼야지만이 이 감점이 발생하는데 그럼 아직 뭐 징계 의결 요구는 했습니다. 도에다가 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징계 의결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좀 끝날 때까지. 예, 그게 지금 현재 구속 중인 분도 계시죠? 아닙니다. 다 아닙니까? 풀려났습니다. 다 불구속입니까? 예. 현재? 지금 1심 진행 중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기소만 돼도 징계는 할 수 있잖아요. 징계 의결 요구를 기소 시점에서 합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그게 이제 보기를 실제적으로 예. 이제 이게 이제 신분적 조치가 될 때 예, 이제 그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그 수억대 그 혐의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2등급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그 징계 의결 요구 시점이 징계 의결 시점이 중요한 거는 6월 말 이후 넘어가면 저희들이 정도 평가 점수가 6월 말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6월 말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 뭐 내년이 타격을 받겠지. 내년. 예. 그리고 우리 그 계약 심사 이 단계에서 이제 공사, 용역, 물품 예. 이렇게 굉장히 역할을 또 많이 하시고 절감액도 많으신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계약 심사 예산 절감률은 3.15, 또 용역 절감률은 1.18, 물품 세부 내역 절감률은 0.33 이래갖고 3배 이렇게 공교롭게 그렇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우연입니다. 의원입니까? 예. 뭐 짜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공사가 이게 단위도 크고 예. 예, 뭐 그런 것 같고 뭐 물품이야 뭐 정해진 단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맞습니다. 같은데 내가 이 질문 좀 드리는 이유는 그 우리가 그걸 받아보면 결산서를 받아보면 예산 절감의 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칸에.
근데 예산 절감은 하나도 없어요. 절감액을 해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예. 우리 뭐 이쪽에 뭐 740억 요청 받아가지고 23억 5천만 원을 절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개념일까요? 이게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 절감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하고 또 우리가 절감을 한 개도 안 했다 해가지고 사업부서가 일을 잘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자 맡은 바 업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0% 됐다 해가지고 도감이나 정부합동감사나 감사원감사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제 절감했다고 나오는데 예. 결산 자료에는 절감액이 거의 없죠. 미미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고요. 그럼 절감액은 이제 예상 편성 단계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해놔놓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가 10억짜리 공사인데 부서에서 계약 설계를 심사하면 해보니까 9억 8천밖에 안 논다. 그럼 우리는 다시 계약 심사나 그럼 일상 9억 감사를 해가지고 8천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전 낙찰률 예, 맞습니다. 아니 적용해서 계약 심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계약 심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많을 때는 시청사 환경 개선 공사 도장 공사 이래 가지고 20.86%까지 계약 심사가 예. 절감률이 20.8%까지 나오길래 그럼 이거는 부서에서 이게 업무 연차는 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을 열심히 25%도 있습니다. 지심도 내 지장가옥 철거공사 이래 가지고 1억 3천 요구했는데 3,300만 원 절감해가지고 뭐 9,800만 원에도 되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심도 간단히, 관련해 가지고는 저 바지선 그 운항을 갖다가 이쪽에서는 당초에는 지심도? 바지선 예 맞습니다. 예. 바지선 운항 자체를 갖다가 자기들이 할 때는 봅시다. 그 7일 정도 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2일로 잡은 게 준공하고 착공할 때만 2일 쓰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작업에 무리는 없었습니까? 예, 그 1,650만 원 정도. 그럼 그거 도시 하라고 계획과- 저희들이 계약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작물 철거 관련해서 그죠? 예. 이틀이면 되는 계속 거. 재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하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예산 아끼려면 재해 놓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계약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나름의 표준화도 될 수 있겠네요. 뭐 이 어떤 섬에 뭐 철거 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하면 이래도 가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받은 자료를 이렇게 보면 4대 비위 이제 처분 내역이 208페이지입니다. 이제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음주운전을 4분이나 하셨다고 죠. 예. 0.1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많지 예, 0.8부터 0.8 0.8부터 거기다 아닙니까 우리가 0.08 취소 0.08부터 취소입니다. 취소니까 예. 그러니까 취소가 3분이 계셨고 그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급수가 낮은 분이 2분이 있어가지고 9급이신데 벌써부터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0.08 넘으면 일단은 최소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 1월씩 다 예. 처분을 받았네요. 이러면 보통 연간 몇 명이나 걸립니까? 작년에는 4명 걸렸고 올해도 뭐 지금 이제 2명 있습니다. 벌써 2명입니까? 예. 그 아까 우리 안석봉 의원님 말씀대로 처분이 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징계 양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정지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좀 승진 기회에서 많이 누락이 되죠. 정직은 정직 개월수에다가 18개월 플러스 정직 개월수가 승진 제한 기간입니다. 승진 제한 기간에 그리고 7년 동안 이거 말소가 안 됩니다. 7년 동안 말소가 안 되고 예. 사면 받기 전까지는 말소가 안 됩니다. 여기서 사면이라면 대통령 사면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근데 음주는 사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감찰 11건인데 부정초가
24명인데 이 부정 초과라는 게 우리 그 시간의 수당 OT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게 감사실 익명 제보 사건 조사 그리고 도감사위원회 익명 제보 이래가지고 부정 초과 1명, 뭐 또 부정 초과 8명 이렇게 됩니다. 내부 감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오죽하면 같은 동료가 뭐 익명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체성을 띠고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갑니까? 전부 훈계했습니다. 훈계, 예, 그리고 초과 6개월 동안 금지입니다. 초과 6개월 금지. 향후에 훈계가 있으면 이거는 신분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 근무 평정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근무 평정에서 예. 근무 평정 0.1점 올리기도 힘든데 어느 정도 감점이 됩니까? 근무 평정선에서는 0.2점 감점이고 0.2점. 예, 감점입니다. 근데 2번 걸리면 이제 징계입니다. 아, 2번 걸리면 징계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게 개인 용무 시간 미제외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는 9시부터 6시 이후 네. 하면 1시간을 공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녁 네. 식사권입니까? 맞습니다. 네. 공제를 하고 자기 개인 용무를 보고 오면은 그 개인 용무를 본 시간만큼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야 개인 사실은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그 가까이 있는 분이 제보 안 해주면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참 잘 못했다 그죠? 이 대리 초과는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이 대신 뭐 지문 대줄 수도 없잖아요. 지문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지문 안 되고 세월 행정 시스템에 보면은 네. 초과를 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그냥 클릭만으로 출근이 되고 퇴근할 때만 안면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출근을 갖다가 대리는 할 수 있죠. 퇴근을 대리는 못해도. 이 옆에서 보시던 분이 애가 터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그 복무는 뭐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잘해주고 우리 또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또 많은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하도 예전에 무슨 주민센터 하나 뭐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공익 제보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뭐 또 역설적인 발언이지만 또 감사가 또 공익사회를 또 너무 또 위축시키는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이걸 또 감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데 감사실장님께서 두루두루 뭐 직에 계시는 동안은 직원들 잘 아울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이태열 의원이 인사 말에 참 멋진 말을 해줬는데 사업부서가 감사 많이 걸리죠. 거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감사 대상에 안 걸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일 안 민원도 했다고 지금 감사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민원도 예, 감사고. 예. 그런데 아무쪼록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래가 지적도 당하고 또 의회도 또 지적 당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은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예. 또 우리 감사실장님이 감사팀에서 감사하듯이 또 오늘이 결국은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의회가 또 맞습니다. 각 부서를 이제 예. 감사를 하는 날인데 조금 말이 좀 직설적이고 어쩌더라도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 그 149페이지 보면은 개발공사에서 징계 준 거 있죠. 임용 자격가. 예. 근데 임용 자격이나 채용 심사 비용 부담금 위반 이런 부분은 임용 자격 기준이라면은 상당히 위반을 한 건데 주의밖에 안 주는 겁니까? 물론 뭐 사장이 인사권을 가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요? 예, 원래 채용된 그 신체 검사용 채용 검사서는 원래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령하는 그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하면 됩니다. 이게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돈 받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끊어오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뭐 심사 비용이 얼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대체가 가능하대 영원으로 낼 수 있는데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절감률을 다 나타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안석봉 의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절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부서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뭐 감사팀에서 챙길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23억 5,900만 원이라는 자체가 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23억 5,900만 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집행잔액에 사용을 한 내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집행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집행자료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반납해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면동 같은 경우는 그래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집행잔액 가지고 아마 업무 방침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 한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집행잔액 가지고는 아직 저희들이 왜냐하면 자료를 받으려면 또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예, 예산부서를 감사하면 되잖아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23억 9천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태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우리 업무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애당초 당초 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당초 예산에는 100을 잡아놨는데 잔액을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80만 달러 20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거는 재인자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예. 물론 사업부서가 어디를 써도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디에 잘 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감사 내용 아닙니까? 단위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보수 유지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단위 사업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수십 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 한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 검토. 한번 예. 챙겨 보시면 그것도 하나의 감사 내용이니까 예. 한번 챙겨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예산 승인을 할 때는 100을 줬는데 예. 그게 남았다는 것은 왜 남아가도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으로는 13% 이상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 낙찰육 저 자체도 어제도 우리 그런 말이 조금 기획예산팀하고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조건 너무적으로 10% 9% 이거 뭡니까 삭감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에 관해서는 낙찰률이 따로 행안부에서 입찰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은 제가 아까 의원님들 말씀 의견을 들어가지고 회계과에 수의계약 분야는 낙찰률을 지금 제가 볼 때도 조정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입찰에 대한 낙찰률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삭감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자랑 삼아 기록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기획예산실에 그걸 보니까 세무과에서 물어봐야 될 일인데 부가가치세가 우리 거제시 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느냐 안 내느냐 그걸 이제 세계과에서 알아봐야 될 일, 세무과에서. 그런데 만약에 부가세가 보면 포함이 되어 있다 보거든요. 예를 100을 계약을 했다. 그럼 그 속에 90은 본 계약이고 10은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은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건 그대로 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업법에 보면 물론 그거는 건설 쪽에서 해야 될 답변인데 감사를 하다 보면은 건설업법에 하도급을 준데 그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서가 있던가요? 저희들이 하도급 검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것도 감사는 감사 하는데, 대상 아닙니까?
하도급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도로가에서 지금 하도급 관련해 그래 맞는데 그래서 재하청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도로가에서 답변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재하청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도 감사 대상이라 보거든요.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예, 상급기관 감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특정 감사를 제외하고는 그런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상급기관은 도에서 맞습니다. 그 감사를 한다. 예, 그래 보면 되네요. 예. 그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자, 그럼 또 도를 한번 물어보고 우리 주로 보면 수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거는 이제 회계가 방식인데 예. 수의 계약을 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 분할 계약으로 해가지고 적발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계약을 쪼개가지고 2,200만 원 이하로 그래 하면 계약을 안 되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적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네요. 예. 그런데 나는 뭐를 묻고 싶은가 하면 주로 보면은 옛날에 김해에 보면은 김해 시장이 김해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 계약 고마 다른 타 업체 주지 마라. 타 시공을 주지 마라. 전국으로 주지 마라. 그런 경우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계약법 위반이잖아.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리 안 하고 그냥 바로 준 그런 예가 있느냐고. 감사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법대로 다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관업체 같은 경우에도 30% 룰 지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 MOU 협약서 만들어 난 거 있죠. 뭔가 하면은 시장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은 원청이 들어왔을 때 재하청은 거제시에 사업체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그 협약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중기협회가 한 130명 정도의 중기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말썽들이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일을 좀 분산을 시켜서 골고루 안 준다. 이래가 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감사팀에 그 고발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말로만 떠들고 다녔었는데 그거는. 저희들 감사팀에 언론 공인신문고나 아니면 진정민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번 내용이 그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없었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언론 쪽에 많이 나오고 그제에서도 물론 시민들 간에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행정타운과 군부대 이전 이 관련 건을 가지고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협약서 같은 거, 그다음에 계약서 같은 이런 거 다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에서 할 땐 협약서를 다 봅니다. 그제시에서도 하는데 왜 도에서 합니까? 아니 그제시에서 행정타운이나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행정타운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도시계획과 감사는 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적발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우리 그제시 그럼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데는 도에서 감사하고 예, 맞습니다. 면동만 우리 감사실을 한다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됩니까? 직속 기관하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직속 기관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보건소하고 농구센터 그리고 그만 사업소는 하고 감사실에서 면동하고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 문화예술재단, 그다음 혁모복지재단.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는 행정타운이나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뭐 감사를 해야 될 어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권리는 아니다. 이를 지금 이해하면 상태로는 되겠습니까? 중복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도에서 봤는데 저희들이 또 본다는 거는 중복 감사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 쪽에 계속 말이 나오고 있으면 한 번쯤은 뒤답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요구까지 내려왔는데 그 처분 요구를 갖다 벗어나 가지고 저희 다시 감사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예. 또 도감사 지적에도 보면
어떻게 해라 그런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그러면은 우리 팀 실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는 도감사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리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 아까 제가 초반에 양해를 구했던 게 행정상 조치는 그 처분 이행이나 향후 계획이나 통보 같은 내용도 전부 다 소관 부서에서 시장이 방침받아 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예, 징계 주고 하는 거야. 그렇다 보고 예. 도에서 내려오는 감사 내용 사항을 그대로 최종적인 그 결정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 한다는 건 맞는데 예. 그러면 감사 지적을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든다면 예입니다. 행정타원에 계약서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계약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도에서 징계를 주거나 벌을 주다 이거지. 그러면 왜 주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분 요구 사항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위반이라든지 계약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팀에서 뒤다보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걸 우리끼리 아닙니다. 이랬으면은 아니고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계약서나 무슨 협약서나 이런 걸 감사를 할 때 우리 이제 본청에 감사를 할 의무가 없다니까 그럴 리가 아니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언론에 뜨고 하면은 한 번쯤은 책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는데 그까지 안 한다면은 나는 좀 감사실에서 좀 부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면 또 시장님 방침을 또다시 받아야 됩니다. 특정 감사를 해가지고 임의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감사실에 계약서나 협약서 이런 부분 등등이 부족하다 이러면 도로 올립니까? 자체 감사, 특정 감사는 저희들이 자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저는 현재 사실을 본 사실이 없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 챙겨볼 거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협약서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업무에 대한 너무 오버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언론 쪽이나 저런 데서 말썽이 나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왜 우리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나 계약서 이런 걸 한번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못 보셨다니까 그걸 또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언제든지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 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자, 어떤 감사팀들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별 좋은 소리 못 들으키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제시를 청렴도나 모든 걸 바로 가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를 보는데 늘 고생이 많다라고 또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본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리고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도 감사의 지적 사항을 보면 자체 감사에 이미 23년도에 지적된 게 또 24년도에 도 감사에 지적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선입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그 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거제시 홍보실장 김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216페이지. 먼저 214페이지. 이 용역사업 현황에 이게 예산이 한 4,300만 원 들어갔네, 그죠? 예. 기록물 디지털화 정리사업 용역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이거는 분량이 13만 컷 정도 돼서 연차 사업으로 작년에 약 4만 건 했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카이브 예, 맞습니다. 이제 아카이브 사업은 한 3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 정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17번 이게 이제 당초회사 성립 후에 미발주 사업 현황 요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제 맥주 축제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 된 예,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위탁이 된 바람에 그렇게 됐고 메타버스 마케팅 사업은 이게 이제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해서 사업을 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잠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마케팅 말고 새롭게 또 이제 이게 접었으면 요거에 또 준하는 뭔가 또 홍보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제 홍보 노래를 제작을 해서 그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신해서 그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그 세계에서 뭐 거기 가상 회의를 한다든지 관광 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AI하고는 좀 다른 거고 가상 그 이거 현실 뭡니까 이거 저 쓰고 하는 거 그거? 그 쓰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컴퓨터 화면상에 가상의 그런 그 조언을 만들어서 가상 현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걸 이제 없애고 인기가 별로 없어서 없애고 예, 이게 이제 AI가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양이 네, 사양돼서 다 타지 자체도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216페이지 한번 봅시다. 결국 우리 아주동이 제우수를 받거든요. 항상.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언론 보도 실적 우수 부수 포상해가지고 이게 우리 그 언론 그 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면동과 각 부서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시정 보도를 착실하게 했느냐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체육지원과하고 이제 결론은 이게 아주동이 언론 보도를 많이 했다 이 뜻입니다. 예, 보도 자료를 많이 제출을 하고 우리 뭐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고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밴드라든지 이런 활동들도 다양하게 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언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아주동 또 뭡니까 그 밴드도 있고 아주 우리 거제시 하면 아주동. 예, 아주동이 항상 선두에 서가지고, 예, 다른 동도 좀 이거 좀 이렇게 가피를 좀 해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홍보 측면에서 아주동이 작년에는 좀 우수하게 추진을 했고 그 사항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이제 부서에 벤치마킹 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25만 원은 조금 작다. 250만 원도 아니고 25만 원 가지고. 전체 포상금이 130만 원인데 부서와 면동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금액도 부서에서는 또 부담스럽다. 크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25만 원은 좀 작다. 예. 그렇고 218페이지 이제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인데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보니까 MBN은 똑같은 건수가 한 건씩인데 그죠? 이게 MBN은 이게 얼마입니까? 300만 원?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예. MBN 광고 건수가 한 건인데 3천만 원. 예. MBC는 2,200, KNN은 2,200. 이게 이 인지도하고 전국 방송이나 지방 방송에 따라 틀린 겁니까? 금액이? 그런 게 아니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대라든지 시간대. 노출 횟수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 피크 때 내보내느냐? 새벽 2시에 다 잘 때 내보내느냐? 요거 이야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예. 노출 시간대가 좀 중요하게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새벽 2시나 뭐 12시에는 뭐 다 자는 시간인데 뭐 돈 들여가지고 해봤자 아무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럼 그래 따지면은 MBN에다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노출 좋은 시간에 하려 하면. 요게 이제 방송사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시간대 보통 뭐 저녁 먹는 시간대라든지 아침 출근 시간대 이런 데를 요청을 했는데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그 시간대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저희가 그 방송사하고는 협의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뭐 KBS라든지 뭐 UBC가 아니고 뭐 KN이 이제 UBC 개념인데. KBS, MBC인데 이게 다 지방 방송이죠. 지금 요 밑에 이야기하는 거는 MBC하고 KNN 이건 지방 방송이죠. 장원. 다 지방 방송입니다. 이게 중앙 방송이 아니고. 그럼 뭐 YTN이나 뭐 23번 그 뭐죠? 뭐 연합 종편 그런 것도 인기가 좋잖아요. 뉴스거리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저희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까? 컨택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방송에만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조정을 해서 거기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도 보니까요. 특이한 점이 광고 건수를 한번 보시면은 카카오톡이 123개 네이버는 5개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근데 광고비는 이제 123건을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3,900이고 네이버는 5건을 했는데 3,400이고 뭐 노출 횟수는 이제 뭐 물론 네이버가 더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두 개를 만약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저희가 그제시 그 카카오톡에 친구가 되어 있는 그 회원들한테 광고를 보내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건을 보낼 때 16.5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한 4번 정도를 보내니까 123건 정도가 나오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선고 축제라든지 대구 축제라든지 penguin 축제, 해맞이 축제, 뭐 송년불꽃 축제 이벤트 할 때 공사 이벤트 할 때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 이거는 네이버가 제법 그 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광고입니다. 예, 231페이지. 뭐 이제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뭐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은 일단 예산 지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전년도에 8개 작품 6시 내 고향, 동네 한 바퀴, 뭐 한국기행, 마실가요,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빅토리까지 정 노래자랑까지 이렇게 이제 예산 지원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예.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놔놓더라도 동네 한 바퀴가 이제 저도를 했어요. 저도를 일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 또 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바뀌었고 그 저도라는 데는 뭐 당을 다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이 휴가 때 내지는 유일한 별장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동네 한 바퀴를 이제 2024년도 4월에 하고 5월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딱 이제 1년 넘었네, 그죠? 1년이 딱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뭐 여기서 지금 또 빠져 있는 게 보니까 뭐 한국인의 밥상 예를 들자면 예 지금 고 최보람 선생님께서 이제 뭐 짝 빠졌으니까 17년 동안 예 이렇게 하신 거를 이제 또 아직 안 돼.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언제? 그래요? 인터넷에 하여튼 나와 있어서 그렇고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그거는 정정할게요. 하여튼 아니 인터넷에 한번 봐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7년 하신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17년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또 최모 분이 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아마 고성까지는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고성 제가 알기로 네. 혹시 우리 그 실장님은 이 한국인의 밥상 한 번씩 봅니까? 예, 즐겨 봅니다. 즐겨 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앞에 했는 거 말고 지금 여기 기 2024년도에 했는 거 말고 이 프로 말고 새로운 프로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 중에 한국인의 밥상도 한번 기획을 하면 어떠냐. 대신에 단 똑같이 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라도.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야를 다 떠나가지고 그거는 한 번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아카이브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연구 보존 가치 있는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 뭐 이런 뜻인데 아카이브가 그죠? 예.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 밑에가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이에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쨌든 우리 홍보 실은 말 그대로 우리 거제를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극대화를 시켜서 이게 또 국제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홍보가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홍보실이죠. 예, 그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뭐 요즘은 SNS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거제시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홍보실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전체가. 19억 한 4천만 원 정도 과장님은 됩니다. 이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데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거제시를 19억이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19억 정도는 저는 조금 작다고 생각합니다. 작죠?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는 이게 있다고 왜냐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 뭐 보석이 숨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홍보하고 알리고 때론 국제적으로도 또 출장도 다녀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실장님 정도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자 일본의 어느 도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외국의 유명한데 어느 도시다. 왜 이 도시가 영화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가 됐는지, 이 도시는 이 행사 축제 하나, 토마토 축제 하나 가지고 왜 국제적인 도시가 됐는지 이런 거를 벤치마켓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기획 하나가 그 시의 먹거리를 좌우한답니다. 결국 그게 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어떤 축제 내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성부를 볼 수 있겠다. 그런 컨텐츠도 개발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사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뭐 직원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직원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홍보 국제 홍보팀 예를 들어서 국내 홍보팀 이런 걸 좀 나눠가지고 정말 적재적소하게 영어도 잘하는 사람, 중국말도 잘하는 사람, 일본말도 잘하는 사람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오면 바로바로 일본어로, 바로바로 중국어로, 바로바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게 홍보실입니다.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파워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한 번 움직이면은 뭐 몇만 명이 따라온다, 몇십만 명이 따라온다, 이런 뭐 파워 블로거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관리부터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는요,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을 유치 못하면 관광객을 17시간 타고 어디 중동에서 날아오깁니까? 어디서 날아오깁니까? 유럽에서 날아오깁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 기획 이런 거를 하려 하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서에 뭐 촉탁사원으로 받아들이든 영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중국어 요 3개 정도 잘하는 한 명이 세계를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비쌀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니면은 그런 전문 TF팀을 만들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래? 국제적으로 할래? 뭐 아리랑 TV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 홍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한번 좀 추진을 해달라.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우리 시민 제보로 했던 이 내용이 있어요. 예. 제보 내용에 뭐 어쨌든 답변을 실장님이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특정 언론사 광고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일부 언론사 광고비 대폭 삭감 혹은 미지급 이런 제보가 있어요. 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2022년도에는 지역 언론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사 광고비를 정액을 했습니다. 그 특정 언론사만 정액을 한 건 아니고 거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제에 있는 인터넷 신문과 주간지 전부 다 같이 동시에 정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삭감이 되거나 미지급한 언론사는 폐간이 됐고 또 시정 홍보 활동이 미비한 경우로 거기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 미지급을 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거기 신규 인터넷 언론사가 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또 언론사별 일부 광고비 조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가 이 광고 노출의 수에 따라서 지금 광고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건수에 따라서? 신문사, 언론사 자체 생산 기사 건수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신문이 글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고, 우리 주요 보도 자료를 또 게시를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홍보 매체로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저희가 언론사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비는
지금 내가 작년 우리 자료에 보면 비용 작년에 광고비보다 약간 좀 올랐어요 이번에. 그런데 광고 건수는 한 66건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그게 우리가 지역 언론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건에 55만 원 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건수가 줄은 해는 한 건에 110만 원으로 우리가 거기 광고비를 정액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이 안 된 우리 저 신문사도 있던데. 23년도에 지금 업체 우리 언론사 수가 54개 언론사에 아마 2023년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지급하는 거는 49개 언론사만 지급을 했어요. 한 6개 업체가 빠졌어요. 6개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는 배관된 업체입니까? 폐간도 있었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거기 언론사 활동이 미흡해가지고 거기 적게 나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창간한 지 신규 창간된 데가 있었고 또 거기 우리 거제에 소재를 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는 도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우리 지역이 인터넷 그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홍보실에서 지금 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의 정책이든 이거를 전부 다 메일로 다 보내죠. 이 전부 다 예, 예. 49개 한 200군데 정도 보내면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는 여기에 우리 지역하고 49개 언론사 예, 메일로 다 보냅니다. 다 보내죠. 그럼 한 건 받아가 하는 거는 연 평균일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이 지금 자료가 연 자료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건 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계속 할 때마다 보내지 않습니까? 매일. 예. 그런데 한 건 밖에 노출 안 시켰다. 노출을 한 게 아니고 광고를 했다. 그러니까. 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고 지금 221페이지에 아까 조대영 의원이 했는데 작년에 광고비가 한 5,700이었거든요. 지금 한 9,200으로 늘었어요. 이게 광고 횟수가 늘어나서 지금 증가된 거죠. 5,700 그 부분은 언론사 광고고 네네네. 예. 우리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하고 네이버, 카카오톡 이건 예. 작년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5,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아, 그 네. SNS 광고 예, 예, 말씀하시지? 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9,2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예. 인스타그램은 작년에는 한 건이고 지금은 6건인데 예. 광고비는 줄었어요. 예. 아, 요게 우리가 광고를 의뢰를 하더라도 거기 이제 노출하고 도달이 되어야 광고비를 드리거든요. 네, 예. 거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광고를 도달이 노출이지 않습니까? 노출하고 도달은 인스타그램에 예. 작년에 한 건에 5,100건이 노출됐는데 예. 이 인스타그램 광고 건수 6건에 예. 28만이 노출돼 갖고 예. 금액은 더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요게 그 노출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출이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그냥 보든 안 보든 보이는 게 노출이고 그거를 클릭을 하는 게 도달이거든요. 그 도달을 한 횟수를 가지고 광고비를 이거는 노출 건수고 예. 그럼 뭐 이번에 광고 건수 6건이 도달된 게 몇 건 됐죠? 그러면 도달 예 잠시만요. 도달 그 수치까지는 제가 좀 그러면 이제 파- 이게 오늘 노출을 시켜서 예. 도달 건수에 따라서 예. 비용을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노출된다고. 노출은 많이 됐는데 예. 광고 건수도 6건이나 내고 예. 노출은 많이 됐는데 예. 도달은 작아서 비용이 줄어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클릭을 해야만이 비용을 산정을. 카카오톡은 상당하게 한 1,000만 원 넘게 1,100만 원이 더 많아졌네 광고 비용이. 카카오톡도 우리가 그게 그것도 도달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치 한 건에 그 16.5원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뭐 앞으로는 우리 SNS 이 광고비가 계속 증가할 계획. 제가 이번에 계속 우리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계속 증가. 예, SNS 쪽이 지금 상당히 홍보 효과가 좀 좋다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 검색만 하면 거기 동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올해는 바꿔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거기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SNS 하고 우리 작품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예. 그거는 또 줄어들었어요. 우리 작년에는 9개 작품에 3억 8천만 원, 그건 4억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 늘어나서 제가 지적할 때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해서 좀 히트 칠 거에 대해서 좀 발굴해서 그게 좀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지금 작년에 지급한 건 2억 700만 원. 그건 2억이 그래서 이거를 그것도 이제 광고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하나 지금 SNS로 해서 광고비를 올리고 지금 아까 이런 굵직한 좀 뭐 영화나 드라마 작품 하는데 좀 이게 뜰 것 같은 작품성이 있는 이런데 좀 지원을 해서 거제를 알리는데 좀 이렇게 좀 효과를 두지 않고 바꾸나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연 3억인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나는 솔로 연예인 편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연예인예. 나는 솔로가 일반인들이 지금 와서 매칭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예인 솔로들을 묶어서 방송을 하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언제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컨택을 해왔었는데 그 회사에서 결국 연예인이 섭외가 안 되는 바람에 불발돼서 저희도 통영에는 그냥 일반인들을 해갖고 하던데. 그래서 올해도 우리 나는 솔로를 일반인들 해가지고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우리가 방송을 지금 5월 23일부터 6주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방송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송 광고 방법을 바꾸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우리 작년에 소상공인 쇼핑 라이브 방송 지원
해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준 거 있잖아요. 예, 2023년도에 했었습니다. 예. 그 이제 안 해요. 그건. 소셜 라이브 방송은 농특산물 아니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방송이라서 거기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예. 그쪽에서 하게끔. 예. 이거 매출도 많이 올렸던데 그 작년 자료에 보면. 매출은 한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홍보실에만 오면 백주 축제 때문에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홍보 보고 받고 뭐 이럴 때. 그래서 공사로 이제 넘어가서 그 소리 안 들어서 좋겠습니다. 지금 장성포에도 맥주 축제를 또 그 해온 지 오래된 오니까 참 그 장성포 주민들의 또는 상실감을 또 그 하기가 좀 그런. 오래된 것보다 예. 그게 1회 2회 할 때부터 계속 자리에서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만 했지 한번 따라주지는 않아서 이때까지 온 거고. 그래서 그게 오래돼서 뺏기려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말만 검토해 보겠다. 그러다가 세월 다 갔어요. 네. 오포 대체 축제를 크게 아니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행정에서 검토만 하지 말고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이제 점심 시간이 되어가서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또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